안녕하세요. 메터고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백악관 미국 역사적인 무역 승리 확보 선언, 쿠글러 설문조사 신경 많이 쓰이네, 트럼프 제약사들 맞이는 다른 나라 가서 남겨라 입니다. 자, 백악관이 미국의 역사적인 무역 승리 확보를 선언했습니다. 자, 물론 뭐 댓글에서는 자기가 지지하는 편에 따라서 왈가왈부가 많은데요. 뭐 트럼프가 뭐 무릎을 꿇었다는 아주 극단적인 의견도 있고요. 중국이 승리했다, 뭐 중국에 무슨 뭐 대항하다가 코가 깨졌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반면에 뭐 트럼프나 미국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지금 1기 때 결국 중국을 해방시키려다가, 그러니까 중국을 해방시킨다는 게 중국을 뭐 중국의 역사적인 부분을 뭐 독립시킨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시도하다가 임기가 모자라서 못하고 재선에 실패하면서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면서 흐지부지 됐던 것을 이번에는 굉장히 빠른 100일, 취임 100일이 살짝 지나고 바로 성공했죠. 그러니까 성공이란 게 완전 확정을 지어서 문서화시켜야 되겠지만 지금 일단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도달했다. 이것을 보고 뭐 트럼프의 업적을 일단 칭하는, 물론 업적이 이제 나중에 후대에 가야 이제 그게 인정이 되겠죠. 뭐 계속 얘기 들었다시피 워렌 버핏도 뭐 100세 가까이 지금 되는 동안 그 많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조금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떨어지는 그 하락세를 맞은 걸 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기도 하잖아요. 이 여론이란 게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뭐 지금의 어떤 뭐 미국의 역사적인 무역 승리 확보 선언을 백악관에서 발표를 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뭐 지금 어떤 장악한 권력을 가지고 전체 여론을 움직이더라도 결국에 또 그 소리가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극단적으로 뭐 중국에 깨졌네 뭐 이런 소리까지, 이런 소리 그거 말고라도 평균적인 일반인조차도 이걸 인정하려면 더욱더 확고한, 그렇죠? 완벽한 어떤 마침표가 필요하겠죠. 물론 뭐 마침표가 찍힌다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만 지금 뭐 중국의 시진핑이라던가 지금 러시아의 지금 푸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임기가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4년 뒤에 나간다고 하면은 또 뭐 시진핑이나 푸틴 그 이후에 그 트럼프 이후에 그 세대와 함께 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또 막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확보 선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백악관이나 트럼프가 급하네 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 일단 성과가 하나는 나왔다는 거. 어쨌든 성과가 하나둘씩 모여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 지금 타이틀로는 145에서 30%로 줄었다는 굉장히 큰 수치가 줄었기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트럼프가 의도한 것일 수 있어요. 엄청나게 높게 던져놓은 다음에 그 다음 수치를 제시하면 엄청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어 500%를 던져놓고 250%로 하면 반이 깎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250%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수치잖아요.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0%, 20%가 지금 우습게 보이죠. 왜냐면 145, 125 막 이런 게 나오니까 3,521% 이런 게 나오니까 30%가 낮아 보이잖아요. 30% 자체가 엄청 높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 30%가 보편 관세 10%에다가 이 펜타닐 관세 2번을 연속으로 먹어가지고 30%가 된 거거든요. 지금 펜타닐 오명, 국가의 오명을 쓰고 10%를 2번 맞아서 펜타닐 관세 20%가 붙어 있는 데다가 보편 관세로 그 뭐 무인도의 펭귄들한테까지 매긴 그거 있죠. 그래서 차이나는 30%예요, 지금. 근데 이게 원래 24%짜리가 있었거든요. 그 24%짜리는 90일 유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불씨는 살아있는 거죠, 지금. 펜타닐 관세는 아예 면제를 안 해줬고 보편 관세 10%도 살아있는 데다가 서로 보복 관세를 때린 24%는 90일만 유예가 됐어요, 지금. 그것까지 유예된 것까지 90일을 풀린다고 하면 54%예요, 중국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145에서 시작했으니까 엄청 낮아 보이죠, 지금. 145에서 54로 되니까 3분의 1 토막이 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54%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지금. 지금 24% 유예된 거 합치면,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무역 승리 확보라고 백악관에서 그냥 딱 박아버렸습니다. 물론 이거를 뭐 중국은 또 인정 안 할 수도 있죠. 자기가 이겼다고 하겠죠. 근데 어쨌든 역사적인 승리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빅토리라고. 이겼다는 거죠.
자기가. 어쨌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간 협상에 따라 물론 그 계속해서 정례적인 회의 어떤 그 구성을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 이틀간 한 것 치고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그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 전에 말한 115%를 낮췄다는 것 자체가 먼저 높이 던져서 낮아지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115%를 낮췄다는 그 수치가 굉장히 일단 크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10% 관세를 유지할 것이고 다른 미국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철강, 알루미늄, 뭐 자동차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25년도 5월 14일까지 이런 조치를 지금 뭐 완료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지금 앞으로 계속 이거를 어제 보여드렸죠. 이 캐나다랑 멕시코 쪽에 이 무역 규모가 16%대로 가장 많고 이 7%가 이제 중국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노출 빈도는 3인데 무역 적자는 단독 1위였잖아요. 대중국 무역 적자가. 그거를 결국 해결하려고 1기 때도 중국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게 임기가 이제 재임이 안 되면서 실패를 했던 거를 이제 2기 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2024년도에 2,954억 달러의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역 파트너 중 가장 큰 규모죠. 그때 얘기한 대로 캐나다랑 멕시코가 무역 규모 비율은 높은데 무역 적자는 중국이 1인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를 먼저 때렸다가 이제 중국으로 캐나다, 멕시코를 약간 좀 자제를 눌렀잖아요. 누른 상태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인 중국을 지금 간 거죠. 그래서 스콧 베센트랑 제이미슨 그리어 이 두 분. 그다음에 이제 펜타닐 위기 해결. 이번에 뭐 무슨 그 허리펑 그 부총리 말고도 이 지금 그 중국에서 마약 단속국에 해당되는 미국으로 따지면 거기에 뭐 임원도 지금 같이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어드밴티지를 줄 것 같은 그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또 중국이 또 딴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트럼프는 자기가 우위에 있어서 막 자기가 선생님인 것처럼 하잖아요. 중국이 그걸 인정 안 할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줬고 펜타닐 20%는 유지하되 너네가 만약에 앞으로 펜타닐 위기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 국경 단속을 철저히 한다던가 아니면 마약 사업을 철저히 무슨 사형을 더 많이 시킨다던가 이런 게 보이면 우리가 이것까지 깎아주겠다 하고 그렇게 던졌습니다. 과연 뭐 저 펜타닐 관세가 얼마나 깎일지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의 이 그 가장 대표적인 이 라인들, 이 지금 발언들을 정리한 건데 중국과의 전면 재설정, 그러니까 토탈 리셋이라고 했습니다. 완벽히 재설정했다. 완벽히 재설정됐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토탈 리셋이 됐다. 그다음에 중국과 디커플링을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그 145%, 125% 얘기한 거예요. 145%, 125%에서 미국은 115% 낮아져서 10% 보편 관세고 중국은 아까 전에 10% 보편 관세에다가 펜타닐 20%에서 30%잖아요. 10대 30. 근데 디커플링을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거예요. 145%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근데 어제도 얘기했죠. 100%가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너네가 이제 앞으로 500을 하던 600을 하던 1000을 하던 그 지금 온일 그 저기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그 진행자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온일이라는 분은 뭐 500%, 600%, 1000%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중국엔 타격이 없다고. 근데 그거는 어차피 500%, 600%는 보여준 숫자는 과격할 수 있는데 100%랑 500%랑 차이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100% 넘으면 무역을 서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5%로 돌아갈 지금 확률은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만약에 100%를 넘게 다시 가면 그건 아예 중국하고 분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디커플링이란 게. 그래서 디커플링은 지금 금지인데 결국에 이제 세부 내용을 보면 완전 디커플링을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서로 보복관세 24%를 90일만 유예한 것이고 90일 동안 제대로 된 게 안 나오면은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을 했어요. 또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디커플링 금지를 무슨 못을 박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시진핑과 대화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뭐 댓글에는 뭐 또 달렸죠. 맨날 뭐 거짓말을 하느니 시진핑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트럼프 혼자 무슨 언론 플레이를 하느니 또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트럼프랑 시진핑 사이에 둘만이 알겠죠. 자, 그리고 트럼프 중국 종이로 만드는 가장 쉬운 일이 아니다 합의. 그러니까 이제 이 문서로 작성을 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데
문서로 작성을 하기 전에 일단 트루스 소셜이라던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렇게 다 발표가 됐고 이런 것을 이제 확정하기 위한 어떤 문서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145%에서 30%로 인하가 됐고요. 중국은 125%에서 110%로 인하가 됐다. 그래서 둘 다 이제 115를 뺀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전부 다 이제 115%로 인하하기로 뭐 공동 성명 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숫자는 115% 마이너스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0% 보편관세 유지하고 이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0% 플러스 20%짜리 펜타닐 관세 2개 한 거. 근데 여기 보듯이 이 24포인트짜리가 있어요. 지금 24포인트짜리가 서로 90일만 유예가 됐어요. 이게 지금 이 24포인트짜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90일 동안 또 잘못 삐끗하면은 이게 또 추가가 되면서 단숨에 50% 이상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트럼프가 처음부터 나이브하게 그냥 80%로 잡은 걸 수도 있어요. 트루스 소셜을 올렸잖아요. 중국과의 어떤 그 관세율은 80%가 적당한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스콧 베센트 장관에게 맡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를 넘었으면 아예 디커플링이 돼버리니까 그건 아닌데 그래서 100% 미만으로 하는데 대신에 뭐 30%, 20%는 너무 낮으니 80%로 해놨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는 일단 24% 관세가 빠져있기 때문에 30%지만 이걸 만약에 90일 유예한 거를 없다고 치면 50% 정도 되는 거예요. 50%에서 54%. 그리고 앞으로 이제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다. 아직 구축은 안 됐습니다. 과연 이런 게 정례화돼가지고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베센트 장관과 그리어 무역 대표부의 대표가 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펜타닐 문제는 현재의 변함이 없다. 그리어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과 미국의 최종 결과가 너무 좋다. 그리고 뭐 지금 뭐 EU는 아직도 느리게 되어 있다. 베센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중국과의 통화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통화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위안화랑 달러 뭐 얘기하는 것 같죠. 자, 두 번째 쿠글러 설문조사 신경 많이 쓰인 애입니다. 자, 이 지금 발표가 나오고 아침에 나왔죠. 아침에 나온 다음에 이제 아드리아나 주지사 쿠글러의 경제 전망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분은 7인의 이사회의 멤버입니다. FRS 그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의 가장 주축인 7인의 이사회, 가장 상위 개념에 있는 7명의 이사회 멤버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언에 무게가 실리겠죠. 영구 투표권자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사회 7명이랑 연방준비은행 12개 중에 누구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렇게 8명만 영구적인 투표권자입니다. 나머지들은 순환으로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발언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투표한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7인의 이사회는 변함없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일랜드를 갔습니다. 아일랜드 그 더블린 그 맥주 유명한 데죠.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사회 구성원의 멤버 중에 쿠글러 이 여자분이시죠. 그렇죠? 부의장 요거는 마이클 반은 뗐는데 아직 연준 홈페이지에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감독 부의장 누구 쪽으로 갔죠? 트럼프가 이쪽으로 보냈죠. 보우먼 이사 쪽으로. 그렇죠? 자, 이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가? 자, 여기서 또 트럼프의 말을 안 들어줘요. 물론 저분은 민주당에서 꼽은 인사입니다. 자, 여기 나왔죠. 지금 항상 말하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2%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또 이쪽을 볼까요? 이쪽을 보면은 이번에 FOMC 회의에서 내가 이거에 동의를 했다. 인플레이션의 상승 위험을 고려할 때 우리의 정책 입장이 여전히 다소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의견을 지지했다. 인플레이션 얘기를 또 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2%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얘기했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문조사 얘기는 뭐냐면 설문조사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필라델피아 연준 설문조사, 그다음에 뉴욕 연준 소비자 기대지수 설문조사, 그렇죠?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여기 미시간 설문조사에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1991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미시간대 소비자 그 조사에서 설문조사가 약간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층들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답변하고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공화당 지지층이랑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리고 그게 약간 역선택이라고 해야 하나? 그 의심이 가는 게 뭐라고 했죠? 코로나 이후에 돈이 완전 쏟아져 들어왔을 때 그렇게 물가가 폭등하던 시절보다도 훨씬 더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높게 답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그런 것까지 안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중시하고 있다는 게 나오는 거죠. 1991년 6월 달 이후에 최고 수준에 도달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증가한 것에 주목했다잖아요.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는 금리 인하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자, 근데 봅시다. 바로 또 이제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 뭘 올렸냐. 약값 59% 인하 예정이다. 이제 하나 또 추가됐네요. 그렇죠?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휘발유가 어느 동네에는 무슨 1갤런당 1.98달러로 2달러 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맨날 나는 부활절에 감자 갖고 달걀 흉내낼 줄 알았더니 내가 달걀 너네 먹게 해줬지 98% 내려갔네. 맨날 그거 강조하잖아요. 이제 약값까지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하도 파월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가? 어제 쿠글러 이사도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 너네가 그래? 그럼 내가 하나 더 추가해줄게 하면서 어제 약값을 확 후려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말하는 거죠. 자 봐라 휘발유, 달걀, 자 이번에 약값까지 다 인하했다. 인플레이션 없음. 인플레이션 없음. 자 이제 또 이제 계속 압박하겠죠. 저렇게 인플레이션을 내려줬는데 너희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제약사들 맞이는 다른 나라 가서 넘겨 이겁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최혜국이라는 단어죠. 찾아보세요. 최혜국이라는 것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국가만큼 미국민들에게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최혜국 정책을 도입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대로 수혜를 많이 입은 나라만큼 미국민들한테도 공정하게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최혜국 정책입니다. 그래서 30%에서 80%까지 인하될 건데 아까 그 수치가 나왔죠. 일단은 59% 인하를 하는데 최대치로 80%까지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약업체들이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다가 다시 저점에서 다 급반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제약사를 때리는 거 맞죠? 이 지금 그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제 뭐 내일 가실 거 약을 필요하는 사람 같은데 뭐 목소리가 떨리면서 발언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제약사를 죽이려는 것으로 보여서 떨어졌지만 그게 아니라 제약사들은 숨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을 미국인들한테 남기지 말고 나가서 남기라는 거야.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비싸게 팔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브비라던가 머크라던가 112 노보노디스크 다 급반등하면서 끝났습니다. 어제. 자 그리고 빌 에크머니 트럼프 지지 선언하고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일어난 시위에도 자기가 반대한 사람이죠. 그렇죠?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이 월가에 만약에 그 지지했던 하버드에서 폭동 일으키고 데모했던 애들이 월가에 지원하면 내가 영향력 행사해가지고 다 저기 면접에서 다 저기 해버리겠다 했잖아요. 빌 에크머니. 근데 이번에도 또 샤라웃을 했습니다. 자, 리얼 도널드 트럼프 X 계정, 물론 요즘엔 트루스 소셜을 많이 갔지만, 그렇죠? X 계정을 태그하면서 샤라웃 했습니다. 자기가 작년 3월 8일 날 올린 글하고 똑같은 내용을 했다는 것이죠. 작년 3월 8일 날 빌 에크먼이 자기 X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미국에서 약값을 낮추는 가장 높은 방법은 제약회사가 동일한 약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걸 지금 트럼프가 실행해줬잖아요. 그렇죠? 미국민들한테 싸게 팔아라. 그래서 제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나 보인다. 우연인지 자기의 아이디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빌 에크먼은 이 샤라웃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어필을 하는 거죠. 자기의 존재감 어필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된 것이고요. 이 내용이 아까 트럼프가 발표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최혜국 대우 정책.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싸게 파는 것만큼 미국민들한테도 싸게 팔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해가지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최혜국 처방약 제공, 미국 환자에 대한 가격 책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빌 에크먼의 아이디어가 트럼프의 정책으로 실현이 되어서 빌 에크먼은 너무 기쁜 나머지 샤라웃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민들은 싸게 약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오히려 일본의 주가이 제약사 다이지 산쿄는 미리 아시아장에서 급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일본 증시를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한 줄 매도평은 트럼프가 외친다면 이렇게 외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약을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